서울에서도 핵심 입지, 희소가치, 또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 저희 특강 시간에 같이 공부하시고 투자하셔서 정말 다가올 엄청난 기회를 같이 잡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발권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충격적인 그런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통화량이 최대폭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강북의 4억 전세가 8억으로 올랐고요. 강남 신축 한강뷰의 3, 4평 아파트가 무려 50억에 매매가 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전 매매가가 평당 1억 2, 3천 정도였는데요. 이번 매매가는 거의 평당 1억 5천을 찍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상승세가 무섭게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통화량 폭증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Everything Rally, 모든 게 올라갑니다. 내 집만 빼고.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정말 복수가 시작됐고요.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국내 통화량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무려 한 달 만에 64조가 증가를 해서 4천조 원 돌파가 임박했다라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2022년 중반부터 24년 중반까지는 보합세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2024년 4월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올해 들어서는 이 상승폭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 통화량, 돈이 많아질까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4월까지는 한 1년 넘게 경상수지에 계속해서 적자가 났었는데요. 5월부터 급격하게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수출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자동차 수출뿐만 아니고 특히 AI 붐이 터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수출이 거의 2배 넘게 폭증을 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가정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당연히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돈의 보유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짐으로 해서 광의 통화, 즉 국내 통화량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정부의 대출, 지출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많이 안 거침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Everything Rally, 모든 게 올라갑니다. 불행하게도 내 집만 빼고요. 기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서 모든 게 올라가고 있다. 랠리를 하고 있다. 국제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3%로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 또한 2.4%,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대 초반에서 2%대 후반으로 경제연구원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EU와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글로벌 금리 상승이 끝나고 금리 인하로 돌아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뉴욕 증시 미국 기술주를 중심해서 나스닥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천비디아라고 표현할 정도로 엔비디아니 페이스북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SK하이닉스 반도체 훈풍에 신고가가 경신했다라고 나올 정도로 정말 부동산만 빼고 전체적인 경기 상황은 점점 더 뜨거워진다라고 느낄 만큼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미국 재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돈 풀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반도체와 전기차의 중심으로 한 구리, 니켈, 광물들, 원자력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국발 증시가 신고가, AI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증시는 정말 신고가를 펼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금리 인하가 드디어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하반기부터는 미국 금리 인상을 봐야겠지만 안 좋은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그럼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한 4만 5천 세대 정도의 입주 물량이 필요한데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내후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급감을 하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 사기로 인해서 아파트로의 전세 쏠림 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요. 호가도 올라가고 거기에 발 맞춰서 매매가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매매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살까 말까, 전세를 좀 더 살까라고 했던 사람들이 전세값도 올라가고 전세 매물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이러지 말고 집을 사야지라고 시장에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 대단지 역세권역의 소형평형,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가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0주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서울의 25개구 전체가 매매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축 중심의 가격 상승과 매수의 유입에서 신축이 워낙 가격이 올라가고 부담이 되다 보니까 준신축이나 구축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는 오늘이 제일 싸다, 오늘이 제일 싼 전셋값이고 오늘이 제일 싼 분양가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전세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더 커지죠. 그러면 차라리 집을 사자,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비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건축비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분양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서울의 분양 가격 강북 기준으로도 13억, 14억, 15억대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권과 신축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장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기존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보다 비싸다 보니까 기존의 신축 아파트나 준신축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신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부터 인플레이션의 정말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M2 통화량이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자산 가치, 특히 서울의 핵심 입지의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부터 인플레이션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은 점점 더 가파라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자산, 특히 아파트 시장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금리 인상으로 해서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닥을 확실히 찍고 가격 상승으로 터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의 근본 가치가 뭘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 즉 인플레이션을 막아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세가나 월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투자 가치가 아닌 실수요의 가치, 즉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앞으로 전세가와 월세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급만 열심히 모아라? 안 되겠죠. 월급도 열심히 모아야겠지만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로소득이 투자소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뭐다? must,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의 1순위, 바로 부동산 투자는 필수다. 특히 내 집 마련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맞습니다. 특히 자산시장,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리가 낮을 때 당연히 투자를 해야겠죠. 하지만 최고의 투자 타임은 언제다? 금리가 높았지만 낮아질 때, 변화를 할 때, 즉 변곡점에 투자를 하는 게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이번 하반기가 최고의 투자 타임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쌍바닥을 찍고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투자의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이 투자의 타이밍을 살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맞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야겠죠. 그 중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정말 시작되고 쏟아질 때, 또한 개발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때가 바로 투자를 할 타이밍인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 그 중에서도 다양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고 재개발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에 발 맞춰서 투자에 나서실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섯 번째로 상황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즉 본인의 투자 성향, 투자 지역, 투자 금액에 따라서 실수요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아파트 신규 청약이나 입주권 갈아타기를 하셔야 될 때고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중에서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소액을 투자하시면서 가장 큰 수익과 서울 핵심 입지에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재개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부동산 투자 불변의 투자 원칙은 뭘까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입지고요. 두 번째는 희소가치, 마지막 세 번째는 개발입니다. 즉 지금도 입지가 좋지만 희소가치, 한강변 뷰나 공원 뷰, 또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미래에 더더욱더 좋아질 지역을 공부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남보다 먼저 투자할 때는 정말 2, 3년 후에 웃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고요. 서울에서도 핵심 입지, 희소가치, 또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 저희 특강 시간에 같이 공부하시고 투자하셔서 정말 다가올 엄청난 기회를 같이 잡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늘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면서 특강 시간에 만나 뵙고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